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오늘 알아볼 종목 KG 모빌리티인데요. 자, 많은 논란과 경쟁 속에 결국 KG그룹에서 인수에 성공한 이 쌍용차, 바로 이 쌍용차가 KG 모빌리티로 바뀐 거죠. 자, 서서히 이 KG그룹에서 쌍용차를 인수하고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이 토레스. 이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인 토레스 EVX 출시와 에디슨, 자, 저희들이 알고 있는 이 에디슨 모터스 인수건이겠죠. 당연히 이러한 움직임은 새롭게 시작하면서 주식의 저점을 잡고 살아나는 모습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인 거고요. 자, 오늘 어떤 상황이고 어떻게 흘러갈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최근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면 이 KG 모빌리티, 자, KG 모빌리티가 에디슨 모터스를 인수한다는 내용이에요. 자, 과거에 쌍용차 인수전 당시에 이 광림, 자, 광림을 포함해서 여러 기업들이 경쟁에 나섰지만 가장 먼저 이 쌍용차 인수에 뛰어들었던 건 이 에디슨 모터스였어요. 자, 하지만 많은 반발과 자금 마련에 실패한 후에 바로 이 KG에게 쌍용차 인수를 빼앗겼죠. 뭐 좀 안 좋게 표현해서 이 에디슨 모터스는 시장에서 패배, 자, 패배자로 남고 현재까지 이 거래 정지를 이어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하지만 이번에 그런 에디슨 모터스조차 KG에서 품어준다는 거죠. 뭐 굳이 KG에서 에디슨 모터스까지 인수할 필요가 있을까요? 뭘 얻고자 인수에 나선 걸까요? 뭐 이 KG 그룹에서 마음 써준다고 인수한 것도 아니고, 뭐 기업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인수한 것도 당연히 아닐 거예요. 자, 이번에 에디슨 모터스 인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건 바로 이 KG 모빌리티의 이 곽재선, 자, 곽재선 회장이죠. 뭐 아직까지 인수가 진행된 건 아니지만 최종 인수 예정자로 이 KG 모빌리티가 최종 선정은 됐어요. 거의 마무리 단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이번에 이 에디슨 모터스 인수는 자,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측의 에디슨 모터스가 넘어가는 경쟁 방식이었죠.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입찰에 자, 1,000억 원 이상을 써낼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KG 모빌리티의 이 곽재선 회장은 이 500억, 자, 500억에서 600억을 써내어서 거의 절반 가격의 최종 인수자로 선택이 돼요. 이 곽재선 회장 입장에서도 믿지지 않은 장사였던 거죠. 이 쌍용차, 자, 쌍용차 인수에 이어서 이 에디슨까지 인정할 건 인정을 해줘야 돼요. 자, 그래서 이 KG는 에디슨을 어떻게 사용할까요? 자, 이 에디슨을 인수한 게 자, KG에게 도움이 되는 걸까요? 이 에디슨 모터스 같은 경우는 1997년부터 이 자동차 사업을 진행하면서 이 대형 전기버스를 주력으로 생산 중인 기업이에요. 자, 함양과 군산의 이 제조 공장도 가지고 있고요. 자, 그렇다는 뜻은 이번 인수를 통해 당장 준비되어 있는 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동안 이 중국산 모듈을 들여와서 조립하고 제조해온 노하우 또한 그대로 남아 있고요. 그걸 이 KG에서 그대로 가지고 오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이 신차 개발에 2천에서 자, 3천억 정도가 투입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 KG 모빌리티는 이번 인수로 자, 상용화되어 있는 라인업을 확보하는데 자, 500에서 600억 정도로 해결을 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미 투자한 값어치 이상은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이번에 KG의 인수가 처음부터 뭐 시설 투자를 하고 뭐 이 개발비를 투입하고 뭐 시간이 걸리고 이럴 필요가 없는 투자라는 거죠. 당연히 에디슨 모터스의 이 기술력을 가지고 와서 인수한 쌍용차, 자, 지금 KG 모빌리티죠. 인수한 쌍용차에 적용을 시킬 수도 있을 거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높지 않은 비용으로 이 전기버스 분야에까지 뛰어들 수 있게 된 건데, 전기버스 판매에서도 무조건 영업이익은 나와요. 자, 부족한 부분은 자신들의 사업성에서 채우다 보면 결국은 투자한 금액 이 500에서 600억 정도 이상은 가지고 오게 될 사업 성과라는 거죠. 계속해서 설명드리기 전에 중요한 내용들, 이 KG라는 그룹이 주가의 상승을 위해서 어떠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이런 중요한 내용들 설명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뭐 KG 모빌리티, 이 쌍용차, 자, 쌍용차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제가 매매하는데 필요한 자료들, 이 정보들 전부 다 보내드릴 테니까 위에 있는 번호로 자, KG라고만 간단하게 남겨주셔서 꼭 받아가시고요. 자, 다시 처음부터 한번 설명드리면 이 에디슨 모터스의 전기버스, 자, 이 에디슨 모터스의 전기버스 판매는 사실상 매출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게 이 KG 모빌리티, 자, KG 모빌리티가 올해 3월이에요. 3월. 자, 올해 3월에 이 베트남의 푸타그룹 산하에 있는 이 킴롱,
자, 킴롱 모터스와 이 사업 계약을 체결하면서 이 동남아 시장 진출 발판을 미리 마련해 놨어요. 뭐 이번에 이 KG 모빌리티와 이 킴롱 모터스의 계약건이 이 전기버스 건은 아니지만 이 푸타그룹, 자 푸타그룹이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바로 이 여객 운수 사업을 운영하고 있죠. 이 베트남 현지에서 6,000대에서 무려 6,000대에서 7,000대 규모의 버스를 보유하고 있는데, 자 베트남 정부에서도 이 전동화 전환 정책을 내면서 바로 이 전기버스로의 전환을 고려 중에 있어요. 자 성공적으로 협상만 잘한다면 KG 모빌리티 입장에서는 최적의 타이밍에 최저 비용, 아까 말씀드렸던 이 500억에서 600억 원으로 이 전기버스 사업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 거죠. 사실 뭐 다른 거 다 떠나서 이번에 인수한 게 자 이 푸타그룹, 이 여객운수 6,000대 7,000대 전기버스, 이게 가장 큰 인수의 이유가 되기도 할 거예요. 뭐 이미 전기버스 판매 계약까지 끝난 상황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뭐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만을 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에요. 자 일단 이 에디슨 모터스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이 원천 기술이 없어요. 자 원천 기술이 없고 단순히 이 부품을 사와서 떼었다 붙였다 하는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강한 거죠. 이 500억, 자 500억 원에 엄청 저렴하게 사왔다는 입장도 있지만 굳이 500억 원이나 낼 필요가 있었을까, 이런 입장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이 에디슨 모터스 인수권에 대해서는 뭐 이 정도로 정리해드릴 수가 있는 건데, 아직까지는 이 양날의 독이 될 수 있는 인수지만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사실 긍정적인 요소가 많은 게 사실이긴 해요. 제가 드린 말만 되짚어봐도 투자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이 아니더라도 영상에서 공개 못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자 이 에디슨 모터스가 공장 부지 주변에 있는 이 배터리 제조 공장 관련된 내용, 에디슨 모터스가 이 배터리 제조 공장을 몰래 하나 인수했었어요. 자 그런 거 관련된 내용이나 현재 계약을 진행한 이 푸타그룹과의 숨겨진 계약 등 영상에서 전부 말씀드릴 수 없는 건 이해해 주시고, 모든 내용을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자 KG라고만 남겨주세요. 놀랄만한 내용들 많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뒤에서 이 에디슨 인수권 말고 더 중요한 내용들 말씀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내용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주식시장에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조건 정보예요. 정보. 이 A라는 기업이 어떠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지, 실적 발표는 언제 하는지,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업 성과는 어떤지 무조건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오르니까 따라 사고 떨어지니까 파는 건 지금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죠. 만약에 내가 산 A라는 주식이 이유도 없이 막 떨어져요. 그런데 뭐 뉴스도 안 나오고 왜 떨어지는지 모르는데 계속 떨어져요. 그러면 불안해서 파실 거잖아요. 그런데 이미 나는 재료를 알고 매매를 했다, 이 정보들을 알고 매매를 했다. 그러면 지금 뉴스 없이 떨어지는 거 일부러 주가 누르는 거다, 곧 다시 급등 나온다 생각하고 버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주식시장에서 무조건 수익을 보기 위해서는 미리 정보를 선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투자하려는 기업의 신사업이나 뭐 진행 중인 사업 과정 공개, 이 실적 발표일 등 이 스케줄 전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만약에 A라는 기업이 있는데 뭐 며칠에 이거에 대한 발표회가 있다, 그런데 현재 주가는 아무 변동이 없다, 그렇다면 매수 타점이 되는 거겠죠. 자 그리고 이 발표일에 부각되면서 주가가 상승하면 매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수익이고 안전 투자인 거죠. 하지만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있는 건 이 A라는 주식이 갑자기 급등을 해요. 거래량도 계속 실리고 막 움직여요. 당연히 사고 싶죠. 그런데 이 뉴스까지 나와요. 뭐 특징주 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부각받아서 상승 중이다, 이런 거 나오면 그때 따라 사죠. 이미 정보 알고 미리 들어간 사람들 팔 때 돼서야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시다시피 기업 일정, 뭐 며칠에 어떤 기업이 임시총회를 하고 사업을 발표하는지, 아니면 뭐 액면 분할이나 유상증자 무상증자 어떤 기업이 언제 진행하는지 다 정리해놓은 자료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당연히 실적 발표, 자 보시다시피 이 실적 발표 일자도 정리해놨고요. 이 7월부터는 2분기 실적 발표 시작일인 거 아시죠? 무조건 미리 받아보시고 준비하셔야 돼요. 이렇게 정리해놓은 자료들만 가지고 있어도 자 혼자서 매매하시는데 전혀 문제 없을 거예요. 위에 보시면은 제 번호 보이실 텐데, 자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정보라고만 남겨주시면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이 정보라고만 남겨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번에 KG 모빌리티에서 바로 지금 영상에 나오고 있는 토레스 EVX를 공개했죠. 자, 기존에 있던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이에요. 당연히 실내부터 외부까지 디자인 완성도가 많이 올라갔고요. 제가 자동차 리뷰하는 유튜버나 이 자동차를 팔로 나온 게 아니라서 주행 거리나 제형 같은 건 따로 설명 안 드릴 거예요. 뭐 일단 제 개인적인 의견일 수도 있는데, 자, 디자인적인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굉장히 강해 보여요. 자, 이번에 이 KG 모빌리티, 자, KG 모빌리티의 토레스 EVX가 최저가 4,850만 원부터 시작할 예정인데, 뭐 정부 지원금 받으면 3천만 원, 이 3천만 원 후반대에 구매가 가능하다고 하죠. 이 동급 전기차 비교해 보면 저렴한 가격인 건 사실이에요. 뭐 당연히 뭐 옵션 추가하고 한다면 뭐 당연히 비싸지겠지만, 이 3천만 원 후반만 놓고 봤을 때는 동급 차량에서 굉장히 저렴하다는 뜻이죠. 당연히 뭐 현대차나 기아차에 비해서 성능이 조금 부족할 수는 있겠지만, 뭐 당연히 이제 쌍용차 인수하고 나서는 첫 발걸음인 만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자, 하지만 사람들이 차를 구매하는 요인이 이 성능, 자, 성능만은 아니죠. 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 토레스 판매량도 증가하면서 꾸준히 나오고 있는 거고요. 이 쌍용차, 자, 쌍용차 당시에도 국내 차량 판매량 순위 10위, 이 10위 안에 들었던 적이 없는데, 지금 토레스 이 KG 쪽으로 넘어오고 나서 판매량이 10위 안으로 계속 들고 있어요. 자, 그만큼 이 성능 이상의 무언가를 찾고 있는데, 이 토레스가 적합하다고 많은 구매자들이 보고 있다는 뜻이겠죠. 자, 실제로도 지금 시장에서 이미지가 이 쌍용차에 대한 이미지가 비난에서 응원으로 많이 돌아선 상황이에요. 지금 국내 자동차 시장 삼성도 나가 떨어지고 이 현대 기아차가 독점하고 있잖아요. 그나마 경쟁을 시도할 수 있던 게 바로 이 쌍용차였는데, 쌍용차도 재력난으로 이 KG에게 인수됐고, 쌍용차 좋아하던 사람도 많았지만 이제는 새롭게 시작된 이 KG를 응원해줘야 될 때예요. 자, 그래야 바로 경쟁사에서 이 현대차, 기아차의 새로운 경쟁사가 생기는 거고, 그래야지 좀 더 고품질의 저렴한 상품들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연히 당연히 매출의 상승과 이 주가의 상승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하고 있는 말이지만, 이제 시작 단계, 이 KG 모빌리티, 이제 이 자동차 업계로서의 새로운 시작 단계인데, 하나하나 이제 모자란 거 부족한 거 수정해 가면서 나아갈 때마다 주가도 한 단계 한 단계씩 성장하는 거예요. 통상적으로 뭐 인증 3개월 이내 실제 판매가 이루어진 걸로 봤을 때는, 자, 현재 발표된 이 토레스의 전기차 모델인 토레스 EVX는 이번 연도 11월 내로 출시될 것 같은데, 이 토레스 EVX, 자, 배터리에 뭐가 들어가냐? 바로 배터리에는 중국의 리튬 인산철 LFP라고 하죠. 자, LFP 배터리가 들어가요. 이거 단점이 뭐예요? 겨울철에 취약하다는 거예요. 주행거리 줄어들고요. 자, 출시 예정일이 겨울쯤인 걸 봐서는 그 이제 취약한 부분을 잘 보완해서 출시만 한다면 당연히 판매량 증가할 거고 매출도 증가할 거예요. 이 토레스 EVX를 기반으로 뭐 렉스턴, 이 쌍용의 렉스턴 EV까지 출시하고 KG라는 그룹을 자동차 업계에서 자리 잡게 한다면 지금의 주가는 말이 안 될 정도로 저평가된 구간이 될 거예요. 뭐 실제로도 이 KG 그룹에서 이 토레스나 렉스턴 같은 자동차들의 판매량 높이기 위해서 이 어라운드 뷰 같은 없앴던 옵션을 다시 추가하는 등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회사를 살리기 위한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자, 지금부터는 쌍용차가 아닌 KG로서의 새 시작을 보여줄 수 있는 단계라는 거예요. 아직은 지금은 시작 단계고 준비 단계에 있기 때문에 당연히 리스크 있는 투자가 될 수 있겠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지금이 시작 시점인 이 저점 매수 타이밍이 될 수 있다는 거고요. 뭐 성과를 하나하나 보여줄 때마다 주가도 한 단계씩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동안 흐름이나 뭐 새 시작이라는 리스크를 감안했을 때는 당연히 이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리스크가 반드시 따라와요. 자, 이 쌍용차 월봉, 지금은 KG 모빌리티로 바뀌었지만 월봉 한번 보시면 이미 바닥 구간에서 10년 넘게 있는 걸 봤을 때는 이 주가가 살아나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릴지 가늠하기도 어렵다는 말이고요. 자, 그만큼 다른 종목에 투자할 이 기회 비용을 날릴 수도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매매를 할 때 하더라도 확실한 정보를 알고 매매를 해야 되고, 이 매도 타점을 잘 잡아야지 현명한 투자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어디가 저점이고 어디가 고점인지 판단하기도 어려울 거고, 뭐 이유 없이, 이 뉴스 없이 막 주가가 떨어지다
보면 겁나서 팔게 되고 뭐 이유 없이 오르다 보면 아무 때나 물타기 하다가 물리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드리는 거고,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건데,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뭐 KG라고 남겨주시거나 뭐 쌍용이라고 남겨주시거나 하시면 제가 모든 정보들, 재료들 전부 다 보내드릴 거고, 평단가, 자, 평단가 남겨주시면 제 가격에 따른 매매 전략도 짜드리고 있으니까요.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주세요. 자, 그리고 계속해서 알아보기 전에 제가 이번 연도에 큰 수익 챙겨갈 수 있는 종목들 이렇게 준비해놨는데요. 이 섹터가 왜 오를 건지 당연히 설명드릴 거고요.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문자 1번 남겨주시는 분들은, 자, 모든 분들께 제가 분석 통해서 뽑아놓은 종목들이에요. 큰 상승 가능한 이 숨겨놓은 종목들, 자, 종목명이랑 매수가 알려드릴 거고요. 자, 그냥 이 숫자 1, 자, 숫자 1번만 편하게 남겨주시면 돼요. 일단 이 최근 시장에서 가장 핫했던 테마가 뭐였죠? 바로 이 2차 전지. 자, 2차 전지였어요. 에코프로나 이 에코프로 비행만 봐도 주가에 엄청난 상승이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리 강한 섹터라고 해도 수급이 영원하진 못해요. 모든 뉴스에서 말하고 있죠. 2차 전지의 2차 전지의 뒤를 이을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라. 자, 이번 달은 이 보시다시피 세계적인 경제 지표 부진, 그리고 물가 상승 압력 등의 영향을 받는 데다가 이 달러 채권 금리도 반등하면서 국내 증시가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 쉬어가는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쉬어가는 타이밍이 장인데, 하지만 오히려 이 시기를 변곡점으로 삼아서 이 차세대 주도주를 발굴하고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가가 주춤할 때, 이럴 때일수록 에코프로나 뭐 금양, 모두가 알고 있는 에코프로나 금양같이 큰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종목들을 저점에서 미리 잡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살 때 사면은 그땐 늦는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도대체 어떤 섹터에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느냐? 일단 저는 이 AI, 그리고 반도체, 마지막으로 이 폐배터리, 이렇게 세 가지가 이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이끌어 갈 거다, 이렇게 확신하고 있어요. 당연히 이 근거 없는 제 생각이 아니고 이유가 있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자, 빠르게 하나씩 설명드리면, 자, 일단 AI, 뭐 챗 GPT나 이 AI에 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난리가 나 있는데, 보시다시피 뭐 AI 기저귀부터 AI 챗봇, 뭐 AI 플랫폼을 활용한 신약 후보 물질 도출, 여러 세계에서 이 AI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이 AI 테마가 엄청난 수급을 받았던 적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없어요. 그만큼 이 투자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국내 AI 기업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만큼 수혜를 받을 종목을 추려내기가 쉽다라는 거고요. 자, 다음으로는 반도체. 뭐 이건 언제적 반도체냐? 삼성전자 다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 바로 반도체와 외인들. 자, 반도체와 외인들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지금 반도체 부진한 건 사실이에요. 뭐 그런데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나라 대표 주식은 삼성전자죠. 이 반도체가 과연 이렇게 쉽게 무너지고 끝날까요? 오히려 지금이 기회라는 거죠. 최근까지 이 반도체가 부진했던 게 수급이 2차 전지 쪽으로 몰리기도 했었고, 미국의 중국 규제, 자, 다 알고 계시죠? 미국이 중국 규제로 실적 등의 타격이 있었지만 이미 반도체 업계에서는 보시다시피 이 회복기에 들어서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고, 중국 반도체 장비 반입 금지나 뭐 미국의 반도체 보조금 독소 조항, 아니면 뭐 일본의 화이트 리스크에서 이 한국 배제, 이러한 큰 갈등이 이 정상회담 등을 계기로 서서히 해소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내용을 보고도 이 반도체는 끝났다, 과연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까요? 이 반도체야말로 매수 타점만 잘 잡으면 바로 장기 투자와 최고의 우량주를 매수할 수 있는 최고의 섹터라는 거죠. 마지막으로는 바로 2차 전지인데요. 자, 2차 전지에서 이동할 주도주를 찾으라면서 왜 다시 2차 전지를 말하냐, 이렇게 말하실 수 있는데, 제가 말하는 건 바로 이 폐배터리입니다. 자, 지금 이 미국이나 유럽, 그리고 이 국내에서 공통으로 돈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바로 폐배터리예요. 얘네가 왜 그렇게 폐배터리에 관심을 갖고 있냐? 기사에서도 대놓고 나와 있죠. 이 돈 되는 폐배터리. 자, 이 사업이 돈이 되기 때문이에요. 이 기업에게 돈이 되면은 당연히 이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돈이 되는 거고요. 이 전기차도 당연히 차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 폐차를 해야 되는데, 자, 지금 전기차 시장이 얼마나 성장했죠?
이 전기차 시장은 가면 갈수록 내연기관차보다 커갈 수밖에 없고 결국 이 폐배터리, 폐배터리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전 세계의 폐배터리 시장이 2030년도 70조 원에서 2040년도까지 230조 원, 무려 230조 원까지 성장할 전망이라고 하는 데다가 이 전 세계 전기차 폐차 대수는 1세대, 바로 1세대 전기차가 폐차되는 2025년을 기점으로 56만 대에서 2040년까지 4,227만 대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수치고 진짜 블루오션이라는 거죠. 자, 특히나 이 배터리 원료가 하나도 나지 않는 우리나라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이 원료를 확보할 수 있어서 이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어떤 기업이든 간에 탐낼 수밖에 없고 한 번 더 이 고평가를 받지 않은 바로 저평가되어 있는 엄청난 섹터라는 거예요. 자, 제가 2023년도 꼭 2023년도가 아니더라도 새로운 주도주, 이 AI, 반도체, 폐배터리에 대해서 왜 새로운 주도주가 될 것이고 매수해야 되는지 설명드렸는데 또 여기서 이 관련주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제가 이 큰 종목들만 추려놓긴 했는데 이걸 제외하고도 무수히 많다는 거죠. 이 많은 종목 중에서도 이 회사의 재무 그리고 이 미래성과 사업성 등을 파악하고 성장 기대값이 가장 높은 바로 저평가된 주식을 찾는 게 에코프로, 금양 같은 기업을 찾는 방법이겠죠. 자, 화면 한번 보시면 제가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런 가려놓은 종목들이 이렇게 바로 제가 판단해낸 그런 종목들인데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문자 1번, 숫자 1번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알려드릴 거고요. 당연히 제가 가려놓은 이 종목들 종목명만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이것들이 왜 대장주로 갈 것인지, 왜 많이 오를 것인지에 대해서 이 근거에 대해서도 다 설명드릴 거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위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만 편하게 연락 남겨주세요.